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형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를 비롯한 이른바 원자재 시장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최근 이른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유가가 무섭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IB들 중에는 심지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150달러요? 예,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친 유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오늘 좀 살펴보고요.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이 불러올 원자재 시장의 도미노 현상에 대한 전망도 좀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라는 의견도 오늘 좀 드릴까 합니다. 150달러라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100달러라 그래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먼저 유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철군을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반대로 일부 접경 지역에서는 또 서로 간에 공세를 주고받는 뭐 이런 국지전적 성격의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까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국지전은 또 러시아가 꾸민 자작극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뭐가 맞는지 좀 국제 뉴스들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네. 근데 철군을 했네 안 했네 서로 얘기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미국이 예측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일은 큰일 없이 넘어갔거든요. 그 이후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자신들을 모함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뭐 러시아군이 배치한 군사들을 철군도 안 했고 도리어 병력을 늘렸다라고 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침공 예상일을 무사히 넘기면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는 현재 살짝 꺾여 있습니다. WTI라고 불리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배럴당 95달러까지 넘어섰다가 93달러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네. 브렌트유도 96달러 가던 게 94달러. 두바이유는 92달러 넘던 게 91달러니까 조금 뭐 내려오긴 했는데 불과 2개월 전쯤에 이들의 가격이 60달러대였다는 걸 떠올려 보면 네. 정말 무섭게 지금 가격이 오른 상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주유소만 가도 벌써 확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근데 지금 90달러대도 지금 이렇는데 정말 100달러 넘게 되는 겁니까? 뭐 예상되는 지금 100달러 부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영향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수급 문제가 바탕에 좀 깔려 있어서 당장 쉽게 유가가 확 떨어지기는 힘들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국제 에너지 기구인 IEA의 자료를 보면 올해 석유 수요 전망을 하루 1억 60만 배럴로 하고 있습니다. 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IEA가 수요 전망을 하루 9,970만 배럴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등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면서 석유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문제는 글로벌 정유 산업이 지난 6분기 동안 수요에 비해서 생산 실적이 저조하고 올해도 이게 딱히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IEA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오펙 회원국의 원유 생산량이 2,390만 배럴인데 예. 목표치가 2,460만 배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지금 못 채우고 있다는 얘기고요. 최근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그래서 하루에 40만 배럴씩 증산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이 증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몇몇 국가들에서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된 게 많아서 증산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유가는 현재 구조적으로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발적으로 유가를 더 오르게 하는 자극적인 요소를 더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나마 올해 1분기가 올해 원유 가격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는 지금보다 상황이 좀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겨울철 난방 수요가 사라지는 1분기를 정점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보다는 유가 수준이 조금은 내려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그나마 전망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늘어나면서 유가가 네네네. 이렇게 안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때 셰일가스 생산하는데 원가가 $30면 된다. 그 밑으로 네네. 내려가기 때문에 셰일가스 생산하는 곳들이 다 문을 닫고 있다. 그랬던 시절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이 지금 현상하고는 많이 달라요 상황이. 왜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2010년 하루 100만 배럴에도 미치지 못했던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 오일 예.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19년도에 하루 800만 배럴까지 생산이 됐었어요. 이게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8%에 이르는 꽤 많은 물량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2014년도에 $100 돌파했던 국제 유가를 이 셰일가스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2016년도에 $30 선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첫 번째 이유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때문이다라는 분석인데요. 탈탄소화를 외치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때문에 셰일가스 생산자들이 쉽게 생산량을 늘리거나 신규 투자 자체를 지금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월가에서는 화석연료와 관련된 월가의 투자가 일제히 중단돼 있고 네. 미 셰일 원유 업계는 운영자금 대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군소 셰일가스 업체들이 일찌감치 파산을 좀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고 유가가 $30 아래로 떨어졌던 순간에 미국 셰일가스 업체 3분의 1이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한번 겪고 그나마 살아남은 이 셰일가스 업체들도 유가가 지금 급등하는 상황에서 또 신규 투자했다가 유가가 꺾여버리면 나중에 또 한 번 파산을 할까봐 쉽게 또 생산량을 못 늘리고 있다 이런 분석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와, 이게 그렇게 또 단순하지만은 않네요. 네네. 근데 그 에너지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오르게 될 경우에는 네. 지금 석탄 발전도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미국 정부도 좀 다른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 에너지 가격이 생활 물가와 굉장히 직결돼 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최근 2달 연속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 이상 계속 나오면서 미국도 이 고물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당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이겠죠.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이른바 빅스텝,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한 번에 2단계, 3단계까지 올리는 걸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0.5%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카드를 고민 중일 텐데 그게 뭐가 될까에 대한 예측들이 지금 좀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런가의 핵협상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협상이 타결이 돼야 이란의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된다. 네네. 그럼 이란산 석유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딱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국제뉴스 쪽에서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좀 들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핵개발 때문에 미국 등 글로벌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수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고 이 수출 규제 때문에 이란의 원유 수출이 전면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네. 이 핵협상이 부분적이든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란 쪽의 원유의 수출이 가능해지고 이 원유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꼬였던 그 에너지 쪽의 수급 문제가 좀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이란 입장에서도 그간 석유 수출을 못하면서 망가진 경제를 복원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고민하는 글로벌 국가들 여기하고 약간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지금 생기면서 이란 핵협상도 타결의 신마리를 조금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증산량을 지금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마도 이란의 원유 수출이 시작되면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이란이 해결해 줄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겨울이 지나가는 3, 4월쯤 되면 이 난방 수요 좀 줄고 이란에서 때마침 원유가 좀 수출되고 이러면 그나마 유가가 좀 진정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약간은 긍정적인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만 워낙 수급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 떨어져도 유가는 배럴당 $70 이하로는 떨어지기 힘들다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실 유가보다는 천연가스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파이프로 유럽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LNG라고 해서 액화 천연가스를 들여오지만
대륙으로 연결된 유럽들은 파이프관을 통해서 PNG라 불리는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숨에 해결될 가능성은 적어서 천연가스의 가격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러시아가 계속 이 천연가스로 유럽 여러 국가들을 압박하게 되면 미국이 다른 지역의 천연가스라도 유럽으로 가져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시아 쪽으로 오는 LNG선을 유럽으로 돌려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다만 천연가스 역시 겨울철 난방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상황에는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요. 또 진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는가를 보려면 유럽향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세가 꺾이는지를 살펴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래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유가하고 천연가스 외에도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많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왔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니켈이나 리튬 등은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터리 쪽 소재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450% 1년 만에 오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루미늄과 구리는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면서 가격이 같이 오릅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결국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걸 부채질할 테고요. 앞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원자재 시장을 바라보면 일단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구리, 니켈 등 비철 금속 쪽은 워낙 원래 가격의 변동성이 좀 큰 시장입니다. 생산 지역도 한정적인데 여러 변수들도 많아서 가격이 확 오르고 확 떨어지는 걸 한 해에도 몇 번씩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이런 비철 금속보다는 도리어 농산물 시장을 눈여겨보라라는 조언들도 조금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다. 네네.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이 에그플레이션이 올 거란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네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게 비료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엄청 많이 소비를 합니다. 비료를 생산하는데 열을 가하고 하는데 쓰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만 한 비료 생산하는데 40%를 차지한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료를 만드는 가격이 오르고 이 비료를 쓰는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 가격 올랐고 비료 가격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은 딱히 많이 오르지 않았다. 결국에는 도미노처럼 농산물 가격도 오를 것이다.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옥수수, 대두 같은 것들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걱정스러운 소식밖에 없네요. 참 소비자 입장에서 좀 물가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맑